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백신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 좀 가볍게,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단점이 워낙에 말이 많아요. 주식 관련해서 말을 시작하면은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말이 많고, 더군다나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뭐 유튜브를 하면은 10분,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끊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들어보시면 아마 많이들 재밌으실 거예요.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이제 한 2, 3년, 3, 4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각이 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라는 게, 한두 번의 어떤 상승파동이 나오고, 반짝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한 2, 3개월 동안 바짝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섹터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하곤 하죠. 예전에 OLED도 그랬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었었어요. 덕산 하이메탈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OLED 소재로. 그래서 삼성에 독점 공급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그 뒤로 OLED에 대한 이 시장이 개화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폭풍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투자를 하기만 학수고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 매년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인가요?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제대로 성장주로서, 기술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자, 보통 이런 테마들 말고요, 우리가 테마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 테마도 있지만은 이제 선거 공약과 관련돼서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선거 공약 테마를 갖다가 잡아내는 거는 제가 정치인하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쪽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맨날 욕밖에 안 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당연히.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정치인 테마라는 게 있어요. 뭐 혈연, 뭐 지연, 학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급등을 시키고, 누구 관련주다, 뭐 누구 관련주다 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거, 이런 종목들은 가끔 가다가 매수했는데, 얼떨결에 매수한 종목이 누구 관련주다 라가지고 급등하는 경우 있어도, 이 종목이 누구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투자쟁이가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가리면 어떡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대표이사가 혹은 최대 주주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는데, 그 과 출신이 뭐 위에 몇 기수 위에가 누구 정치인 누구고, 몇 기수 아래가 정치인 누구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기업을 분석하는 게. 그래서 저런 건 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누구 관련주다, 누구 관련주다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자, 오히려 선거 관련주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정책 수혜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선거 공약들을 나오는 걸 보면요, 선거 공약들을 나오는 거 보면 예전부터 이런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선의 본격 레이스가 들어가기 직전 한 1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결국에는 이 대선 레이스 때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 2, 3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에
일단 다 님자를 붙일게요. 예, 저는 어느 정당 쪽에 더 치우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는 좀 민주당 쪽에 좀 선호를 갖다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예, 목소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또 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될 텐데 예, 생각보다 좀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다 싫더라고요. 그냥 나 돈 벌어주고 내 돈 앞에 서가는 정당이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더 선호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그랬죠. 뭐냐면은 그때 대선 레이스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어요. 그죠? 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께서 집권했을 당시 집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언론사에서 그렇게 떠든 것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G20 혹은 G30에 속하는 국가들 중에서 집값 상승률만으로 따지면 맨 끝에서 한두 번째였어요. 제 기억으로 한두 번째, 두세 번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집값을 잘 잡은 편이에요. 예,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언론사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 버블이 끝난 직후 예, 자산 버블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진 거였고요. 어쨌든 이런 집값 버블과 함께 생태계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물, 뭐 저수지 이런 데 있는 물에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뭄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4대강 이슈를 갖다가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최고의 3대 악이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대 악 중에서 두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 기억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불량식품이었어요. 불량식품. 예, 식품, 먹거리 가지고 장난질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정부의 후반기 때 들어가지고 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에 공약을 갖다가 내세운 케이스였었어요. 즉 어떤 그 트렌드, 시장의 큰 이슈가 되는 게 결국에는 선거 공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직접 피부로 느끼시기에 가장 큰 그 시대적 트렌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 예, 모든 한국인들이 공통된 관심 사항이 뭔가요? 사회적으로 두 가지죠. 예, 하나는 뭡니까? 예, 집값이죠. 집값. 예,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거.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뭐죠? 하나는 뭡니까? 예, 하나는 뭐냐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다음 대선 레이스에서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시대적인 큰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는 정책이 나와주고요. 예, 정권 말기에 정책이 나와줍니다.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곧 이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요. 그럼 대선에 뭐가 되죠? 공약 1순위 1, 2, 3순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공약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 테마가 형성되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부터. 예, 많이 그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저 2000년대 말에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풍력이 있었죠. 풍력. 예, 풍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풍력이 처음에 풍력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풍력으로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조선 기자재 플러스 플랜트 기자재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풍력 타워에 어떤 부품을 만들어, 풍력에 어떤 걸 만들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예. 웃기죠? 예, 웃긴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 실제로 그때 아마 매매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과거가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2000년대 말에 보통 제 머릿속에는 2004년부터 테마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잘 테마라는 것 자체가 잘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다 시대적 어떤 트렌드, 정책 이런 것들을 타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리더스 코스메틱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리더스 코스메틱은 과거의 리더스 코스메틱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산성 LNS라는 종목을 가진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 택배 박스 있죠? 예, 택배 박스. 그 박스 만들던 회사예요. 예, 택배 박스에 그 용지 있죠? 예, 택배 박스에 들어가는 용지. 그걸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요렇게 이런 걸 봐도 장기선 재밌죠? 예, 장기선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쫙 눌리죠? 이 선에서. 근데 이거 장기선을 딱 빼버리면 도대체 어디서 눌리는지를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배워두시라는 건데 이걸 왜 자꾸 악용을 하시나요? 예. 자, 기가 막히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툭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면. 예, 축축 올라가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더스 코스메틱, 즉 산성 LNS가 줄기세포로 이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2000년대, 1990년대랑 2000년대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인터넷 버블 붐이 막 엄청나게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나왔죠. 이게 정책이었어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책이었고요. 자, 헌데 보통 이렇게 메가 트렌드로 터지는 테마들을 보면 시대적 트렌드에 정책이 겹쳐지고 이 정책 이후에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대선 주자의 공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상승파동이라고 하죠. 상승파동이 적어도 4-5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는 6차례까지 나와요. 6개의 파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테마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어요. 보통 한 번에서 2번 정도 나오고 끝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메가트렌드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 머릿속에 있는 건 4대강 테마가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예,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이 6번의 파동이 나오는 동안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앞에서 대장주나 혹은 부대장주로서 1차와 2차, 3차까지 이끌었던 종목들이 4차, 5차, 6차까지 이끌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식 경원 비슷한 게 하나가 생겨났죠. 어떤 게 생겨났어요? 예, 시장은 항상 프레시한 종목들을 갖다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예, 프레시한 종목. 예, 요렇게 쓰는 건가요? 예, 프레시한 종목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별, 샛별 종목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아마 이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때부터 생겼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때부터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프레시한 종목. 예. 뉴페이스 종목이 결국엔 대장주, 순환매 차원에서 대장주를 갖다가 자리를 꿰찬다. 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1차와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이렇게 나오는 동안 힘이 붙이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에 붙이니까 새로운 별로 그냥 한 방에 땡겨버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것 같거든요. 4대강 테마를 보면요. 이제 그때 당시였어요. 예, 그때 당시 그 3호 개발, 제 기억으로는 3호 개발이 아마 처음에 요때였어요. 요때죠. 1월 달에 3호 개발이 대장주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3호 개발이 대장주였어요. 예, 가격은 뭐 1,200~1,300원? 예, 1,200~3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땡기고, 이땐 대선 공약일 수도 있는데, 대선 공약도 대선 공약이지만,
실제로는요,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강에 대한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시장 이슈가 있다가, 여기서 처음,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에, 4대강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필요성을 갖다가 언급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호 개발이 먼저 튀어나갔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특수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 이런 소형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사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여기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근데 특수건설은 여기서야 이제 움직였던 걸로, 빠바박 움직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쉬죠. 그래서 잔파동이 여기서 이제 3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4차가 나옵니다. 근데 4차를 보면은 여기서는 좀 죽었어요. 죽었죠. 자, 특수건설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특수건설. 지금 좀 전에 본 3호 개발 잘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공부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재밌더라고요.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은 동신건설 오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월 달에? 별로 오르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동신건설이 2차에서 팍 치고 나가니까 얘도 함께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을 땐 그 3호 개발보다 확실히 못 가죠. 못 가다가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보면 어떻습니까? 3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4차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여기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면서 대장주를 확 치고 나왔어요. 이 기간에 3호 개발보다 이 8월달 2007년도 이 8월달에는 더 세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10월달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2월달에 요렇게 나오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 모든 파동이 다 끝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2월부터 시작한 게. 근데 그 3호 개발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먼저 3호 개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나와서 1월 달부터 랠리가 나와서 2차까지는 얘가 끌고 가고요. 그리고 3차에선 특수건설을 쫓아가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8월에 특수건설이 훨씬 더 많이 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결국엔 뭐예요? 쌍고점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특수건설은 조금 더 갔죠. 더 올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주 자리를 갖다가 꿰찬 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대장주와 부대장주 두 종목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부대장주로 보여드릴게요. 부대장주는 제 기억으로 홈센터였습니다. 이게 홈센터가 그때 당시 부대장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로 갑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틀리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에 3월 달에 뒤늦게서야 탁 튀어서 올라가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틀리게 나갔죠. 그리고 오른 만큼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 만큼 떨어져요. 떨어지고서는 4차 때 보시면은 굉장히 세게 나가죠.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그 8월 달에 그 홈센터를 보면은 홈센터도 대장주격으로 특수건설과 함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당연히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12월 달에 이렇게까지 이어진 케이스거든요. 지금 얘를 보면요. 얘는 이제 거의 뭐 10배 같습니다. 10배. 500원, 최저점 500원 정도에서요. 12배? 14배? 14배? 13배 정도 같네요. 13배 정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11월달, 12월달까지 굉장히 강하게 쏘아붙였죠. 그러면 이화공영은 어땠냐? 이화공영을 보면 입이 또 딱 벌어집니다. 입이 또 딱 벌어져요. 요거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 차트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2007년도 보면 1월 달에는 미동도 안 했고요. 2월 달에도 거의 미동 없이 하다가 2월 마지막 날과 3월 첫날과 둘째 날에 이제 상승했다가 그대로 주저앉죠. 뭐 3호 건설, 특수건설, 그 다음에 홈센터 얘네들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미약합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런 종목은 보지 말아야 돼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8월을 보면 어렴풋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옵니다. 이때는 특수건설이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은
이미 대장주 쪽에서는 뭐가 나왔죠? 예, 홈센터냐, 이화공영이냐.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고, 여기서 보면 9월달에 보면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치고 나가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홈센터를 압도해버렸죠. 여기서 아웅다웅거리다가 압도해버립니다. 압도해버리고, 그 뒤에 11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미친 차트죠. 그죠? 이처럼 그 메가 트렌드성 테마가 나오는 건 보통 5차에서 6차 랠리까지 나오는데 5차에서 6차 상승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참 이런 메가 트렌드 테마가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앞에 1, 2, 3차 파와 그 다음에 뒤에 4, 5, 6차 파에서 대장주가 많이 틀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자, 화장품 쪽에서도요. 화장품 쪽에서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이츠 한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 화장품 당연히 뭐 그때 당시 이제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있었고요. 실상 그 앞에서부터 실제로 움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아모레 퍼시픽이 상승하기 전부터요. 예. 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 보면은 엄청났어요. 그때도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리더스 코스메틱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예, 화장품군에 들어가는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스크팩으로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당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나 자랑할까요? 예, 제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 있죠. 거기 잘 찾아보시면 리더스 코스메틱이 있어요. 여기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분석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유명해졌어요. 예,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리더스 코스메틱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대장주다. 예, 이놈이 사고 한번 칠 것 같습니다. 왜? 홈쇼핑에서 겁나 잘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홈쇼핑 혹시나 해가지고 한 1년 전인가 언제 그 마스크팩을 갖다가 인수한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홈쇼핑 들어가 보니까 4번 연속 다 완판인 거예요. 10분 15분 만에. 와, 대박이다. 이거 뭐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글을 한번 써드렸었습니다. 요쯤에서요. 그래서 이거 대박 나고 있어요. 이거 요주의 종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문의 분석글을 썼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명해졌죠. 예, 유민아빠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막 분석글 남겨드렸어요. 이때는 이제 60분 봉을 보고 변곡점 패턴이 나올 때쯤에 갈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서울 옥션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맛배기로 예, 여기서도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때도 또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갔죠. 예,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거 바닥부터 한 3, 4천 원부터요. 예, 지금 12만 원까지 갔어요. 한 30배 갔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즉 항상 마지막 파이널에 나오는 종목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가트렌드라는 그러한 테마, 예, 메가트렌드 테마를 보면요. 이 메가트렌드 테마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순환매성으로 해가지고 앞부분에서 나온 대장주와 뒷부분에서 나온 대장주가 좀 틀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이 말에 아마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맞아. 예, 그랬었던 것 같아. 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중소형주를 이끌고 가는 어떤 주도주격인 종목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4대강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형주, 현대건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대림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요. 집값 이슈와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 공약,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요런 것까지 곁들여지면서, 그, 전체 섹터 있잖아요. 예, 이 건설 섹터를 이끌고 쭉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계룡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4대강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4대강 테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종목인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데 이런 4대강 테마를 갖다가 중심축에 대해서 중견건설사가 계속 꾸준하게 예, 큰 등락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전체 테마를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종목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가 트렌드는요. 메가 트렌드를 가만히 보면 혼자서 안 움직여요. 혼자서 안 움직여요. 중소형주 쪼깐한 애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큰 애들이 무조건 움직여줘요. 큰 애들이. 그러니까 시대적 트렌드가 중소형주의 테마 나부레기급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면서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구조적 성장세와 맞물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실제로 4대강 테마다면 조그마한 건설사들이 저렇게 많이 갔지만 테마주로서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굵직굵직하게 퉁퉁퉁퉁 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테마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그래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였죠.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였나요? 예전에 풍력주, 그다음 뭐 현진 소재에다가 뭐 무슨 뭐 BH 뭐 해가지고 뭐 2000년대 말이 되게 많았어요. 유니슨 말고도 그런 종목들이.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풍력 때문에 이렇게 간 것도 있지만 그 앞서서는 플랜트로 먼저 갔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기자재랑. 근데 여기에 뭐 태웅인가? 태광일 거예요. 태광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쭉 해서 중심을 탁 잡아주면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 소형 테마주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신감 있게 쭉쭉 뻗어나간 거죠. 쟤네들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중심축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조선주들. 그때 당시 이제 조선주들이죠. 조선주들이 해양 플랜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일 잘 나갔죠. 지금 조선주 나가는 거는 사실은 반쪽알이죠. 그때는 플랜트까지 5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플랜트 이거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현대 위포조선이 40배, 50배, 60배 막 상승하고 그랬던 거였죠.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될 때는 이렇게 큰 종목들도 먼저 큰 종목이 베이스로 깔고 나가줘요. 그 상황에 얘네들은 이런 테마들이 정책 테마나 시대적 트렌드가 이렇게 얹혀지면서 이런 테마들이 확대되는 거죠. 팍팍. 확대되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요, 얘네들만 가지고 상승하는데 이거 5파, 6파, 7파 안 나와? 7판 나온 적 있는가? 제 기억이 없는데. 4대강 정도랑 해가지고 한 두어 가지 정도가 한 6개인가? 대여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파동이. 대여섯 개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튼 이런 거 없이 이런 게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는 이상 이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번, 6번의 상승파동이 1년 안팎의 기간 동안에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신이 가능할까요? 지금 백신이. 그리고 주택건설이. 근데 주택건설은 아마도 4대강 테마나 이런 것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이슈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닥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한강 바닥을 뜯어 고친다거나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댐을 만든다거나 수로를 만든다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수로를 갖다 뜯어 내야 된다고 난리죠. 자, 뭐 어쨌든 그쪽은 그렇지만은 백신 쪽을 보면은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작년에 2월에서 3월 사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5, 6월인가 6, 7월 사이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3, 4월에서 최근 5월 초까지 한번 나왔고 요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이 순환이 되면서 요때 오른 종목 유바이오로직스죠. 유바이오로직스 맞나요? 유바이오로직스 얘가 그 다음에 셀리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선행해서 셀리드가 먼저 땡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보시면은 이연제약이라든지 아이진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4파? 요 부분을 갖다 4파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서 하나 분명한 거는 앞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게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간에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온 건 시장 어떤 시대적 트렌드예요. 니즈죠. 필요성. 어떤 그냥 단순 테마 나부라기 정도.
라고 봤다면은 뒤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최근에 한 2개월여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테마들 있잖아요. 이런 테마화는 뭐냐면 정책발입니다. 정책발. 그죠? 예, 이때 정책발은 있긴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뭔가 로드맵도 나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단 그때는 백신보다는 사실은 치료제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그죠? 근데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끝나면서 그대로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유지되고 있는 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 테마입니다. 그죠? 그럼 백신 테마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정책이에요. 정책. 그렇겠죠. 정책인데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7월 달에 대선 예비주자 등록, 예비 후보자 등록인가? 그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공약이 나옵니다. 공약이. 그러면 이 공약에서 정부 여당이든 아니면은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이 백신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약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공약 관련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4파나 5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또 진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는 상장사는 5+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5개 기업은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되고 있죠. 이 중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2곳,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총 2상까지 포함해가지고 3군데인가? 뭐 몇 군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성과가 가을 무렵쯤에는 이제 나오면서 임상 3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성공을 해야겠지만 임상 3상에 성공한다는,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그죠? 예, K백신의 완성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장장 1년 이상짜리의 메가 트렌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1파, 2파 때부터 대장한 애들이 끝까지 대장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있을 텐데 제 기억 속에 안 남아있어요. 왜냐면 원체 저 4대 강타마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2005년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나노 테마, 그죠? 예, 나노 테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폐됐지만 그때 당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웰크론, 예,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상폐된 종목이 있어요. 나노로 사기친 회사, 예, 그 회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여튼 그렇게 그냥 한두 번,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나온 그런 테마들 말고 메가 트렌드를 했을 때 하여튼 대장주가 순환성으로 바뀌고 앞에서 나온 애들이랑 뒤에서 나온 애들이랑 좀 틀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너무 크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리더스 코스메틱도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강조드릴 수는 없으니까 언급은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얘가 마지막에 대장주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예, 얘가.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베이스로 CMO 쪽에서 잡아주면서 이제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이게 정책 플러스 대선 공약에다가 실제로 성과가 낼 수 있는 임상 3상으로 들어가는, 혹은 임상 2상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 2A상의 결과가 발표되는 이런 이벤트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메가 트렌드 테마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메가 트렌드 테마라는 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품 이후에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 잘해야 한 3번? 3번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근데 물론 예, 글로벌 임상 관련주들 있죠. 걔네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본다면 임상 1상, 2상, 그러니까 이제 뭐 헬릭스메스 같은, 아니면 그 HLB 같은 그런 종목에 해당되겠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고요.
진짜 몇 년 동안 막 7, 8년 막 이렇게 동안 이렇게 메가 트렌드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실제로 테마화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화장품 이후로는 지금 이번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나온다 했을 때는 거의 한 5, 6년만 6년 만에 나오는 그런 메가 트렌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메가 트렌드 테마는요, 절대 정책 테마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보여야 돼요. 실제 돈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저렇게 올라요. 예, 왜냐면 4대강 테마에다가 투자를 32조 원 한대. 30조짜리 정책이야. 이거랑 중국에서 소비가 어마무시한데 한국 거라면 눈 뒤집어지고 사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돈이 돼야만 메가 트렌드화가 형성이 돼요. 백신도 마찬가지죠. 백신만 개발하면 이거는 돈 많이 벌어. 엄청나게 벌어. 이건 뭐 매출이 막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터질 수도 있고, 진짜 영업이익이 한 방에 막 수천억 이상씩 어쩌면 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테마하고 비교했을 때, 메가 트렌드 테마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백신 쪽이 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진짜 메가 트렌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테마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앞서서 나왔던 종목들이 뒤에서도 대장주가 될 것이냐, 혹은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요, 이게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꾸준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뭐 1번 중소형주, 2번 중견, 3번 대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2번일 거예요. 안정적으로요. 예, 안정적으로 이게 가장 좋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안정적으로 이게 가장 좋을 건데, 예, 그런데 이제 관심들은 또 여기에도 많으시니까, 예, 많으시고 또 옛날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또 얘네들이 메가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반반입니다. 예, 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거 사례만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된다면 여기서 앞서서의 대장주와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4, 5, 6 혹은 5, 6차 이쪽에서의 어떤 랠리, 제가 볼 때는 4, 5, 6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건 3일 것 같아요. 세 번째인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이제 4, 5, 6에서 어떤 종목이 혹시라도 부각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셀루메드인가요? 그게 아이진하고 뭐 거기다 뭐 mRNA 뭐 원료를 공급한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상한가 쑥 들어갔다면서요. 예, 보진 않았습니다. 셀루메드? 그죠? 예. 얘는 또 뭐야? 이게 여기서 정지됐었네. 좀 모르고 있었어요. 여튼, 예, 여튼,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또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나중에 좀 쉴 때, 한 템포 쉬고 나서, 그게 쉬는 게 한두 달이 걸릴지, 1, 2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쉬고 나서, 그 뒤에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대장주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도 꼭 매수는 안 하더라도 볼만할 거예요. 예, 머릿속에 딱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계시면요, 항상 찾게 돼요. 후속주를 찾게 되고요. 그 후속주가 운이 좋으면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대장주가 된다라는 거는 내 계좌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테마들은 사실은 안 쫓아다닙니다. 저는요. 무서워서 안 쫓아다녀요. 예, 지금 저한테 이현재약 어때요? 아이신 어때요? 이러면은 환장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순수하게 그런 어떤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관심들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또 이런 얘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각인이 되면요, 또 활용하게 돼요. 좋잖아요. 그죠? 예, 좋은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다 과거 데이터입니다. 경험치예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젠가 이런 경험을 쌓거나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 이렇게 듣고
고화하면은 나중에 또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또 메가 테마가 나왔을 때, 예, 아, 분명히 3차와 4차에서는 존재감 없던 애들이 갑자기 훅 하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해서 얘네들 진짜 움직이나 잘 봤다가 움직인다 싶으면은, 오! 후발대장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 겉다리로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옛날 2000년대 뭐 화장품도 진짜 그랬네, 리더스 코스메틱이 진짜 그랬네, 과거에 이화공이 처음부터 세게 간 게 아니었구나, 바뀌었구나, 이런 거. 홈센터도 마찬가지였구나. 예. 근데 많이들 그랬습니다. 많이들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보면은 처음에서 시작한 애들이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긴 갑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는, 혹은 서너 번 이상 가는 애들은 더더욱 바뀌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메가테마라는 게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돈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냥 꿈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꿈만 가지고 지금 당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요, 수소차를 갖다가, 수소차가 재작년 초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수소차를 갖다가 매년 막 뭐 첫 해는 뭐 30만 대, 그 다음에 한 80만 대, 그 다음에 한 200만 대, 막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빵 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수소 부품주들도 메가테마화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예, 처음 시작부터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몇십 대부터. 지금 1년에 뭐 생산하는 게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되는지, 예, 실제로 뭐 4대강으로 쟤네들이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3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돈 수주만 하면 번다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꿈을 먹는 거죠. 실제로는 뭐 특수건설, 홈센터 쟤네들이 그걸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수주해봐야, 그죠? 얼마 안 했을 겁니다. 그 돈 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갔죠. 예, 그래서 하도급으로 하청받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일부 프로젝트만 조금 받아오고, 일부 공정만 받아오고, 이러니까 쟤네들은 돈 얼마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돈이 연결돼 있어야 돼. 진짜 실제로 돈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메가테마화 된다라는 겁니다. 메가테마.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1, 2, 3차면 다 끝나더라고요. 길어봐야 3차면은, 정말 길어봐야, 예,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있는 저 수소 테마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진짜 정부가 한다라고 해서 로드맵 그려놓고서는 쫙 했잖아요. 나중에 1, 2년 뒤에 폭발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뭐가 됩니까? 예, KMW처럼, 예, KMW가 이렇게 갔던 것처럼 그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엄청나게 눌렸을 때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어버리면서 이렇게 초강력으로 날아갔어요. 초강력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돈 버는 거죠. 5G 테마. 예,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애들이 이렇게 가요. 수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물론 진짜 그게 실현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수소 스테이션 생기고 막 수소차 막 엄청나게 만든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언젠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만 들어드렸어요. 제 생각. 예.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역시나 시간 44분씩이나 했습니다. 긴 시간인데 재밌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재밌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뭐 아셨던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되게 재밌다, 과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 백신이 메가테마가 되고 5차, 6차까지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대장주가 바뀐다면 누가 대장주가 될까요? 예, 전 아냐고요?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보이는 건 제 리스트에 있는 여러분들 보는 거랑 똑같은 것밖에 없는데. 예.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예.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큰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예, 이렇게 방송이 좀 길어지더라도 재밌게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